잠깐, 진짜 대박인데? 국세청이 AI로 이제 우리 계좌 다 들여다본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가능해? 아니, 진짜라니까. 가족끼리 500만 원만 보내도 바로 걸린다는 거야. 증여세 폭탄 맞는다고. 정말? 그럼 우리 엄마가 생활비 보내주시는 것도 다 걸리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뭐 숨길 수가 없어. AI가 다 잡아낸다고.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요즘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국세청이 AI를 도입해서 개인 계좌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소문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5년 근무한 박지영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 이제 정말 가족끼리 돈 보내는 것도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이 수시로 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에 한 고객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요즘은 감정평가 안 받으면 국세청이 다 감정평가한다던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가산세 폭탄 나오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기준시가로 한다고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거 자체가 위법하거나 탈세를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엄마한테 2억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히 신고했다가 개별조사 당할까봐 무서워서 고민이다. 또 어떤 분은 부동산 증여를 받고 신고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괜히 이거 증여세 신고했다가 조사받는 거 아닌가 무섭다. 증여받고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했는데 왜 조사를 하겠어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부과결정 세목이라 담당 조사관님이 결정을 해야 종결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결정이라는 건 계좌 조사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국세청이 나의 계좌를 언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가 진행된다면 가족의 계좌 신명간의 내역을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의 계좌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소득 대비 고액의 자산을 취득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요. 그럼 나의 계좌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또 사업자예요. 그럼 내 사업 관련한 통합조사를 받게 된다면 또 나의 계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세청이 나의 계좌를 보게 되면 은행에서 내 계좌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요청해서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줘요. 상속세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각 은행들에서 우편물이 엄청나게 날라와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했다는 안내문이요. 이렇게 은행에서 통지받은 게 없다면 국세청이 내 계좌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AI가 분석을 하며 그걸 근거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겠어요?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그걸 근거로 세무조사를 선정한다.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조사가 선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금융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은 2군데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기 때문에 1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꼭 2군데를 받아서 평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효한 감정평가가 되려면
꼭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정가액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평가기간이라고 하는 건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을 말해요. 여기서도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이 1월 5일이에요. 그럼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럼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앞두고 7월 10일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당일에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7월 10일이 되겠죠. 유효한 감정평가가 될까요? 유효한 감정평가가 되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들어와야 하니까 상속 개시일인 1월 5일부터 6개월 내, 즉 7월 5일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감정평가 유효기간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기간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신고기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진짜 깜빡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깜빡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면 전혀 구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에 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평가기간 내에 받으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꼭 기간 내에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요즘 가족 간 저가 매매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특수관계자 간 매매를 하면 세무상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셔야 할까요? 바로 시가예요. 시가가 정해져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무상 증여세 이슈가 안 생기는 매매가액도 정할 수 있고, 시가대로 양도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많이 진행하시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이때 감정가액은 어느 기간 내에 받아야 시가로 인정이 될까요? 매매를 위한 시가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봐야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에 보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은 가액이 명확히 시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 3개월 내에 들어와야 하겠죠. 감정평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팁 드릴게요. 우리 감정평가 받을 때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책정돼요. 그럼 감정가액이 높으면 수수료도 높겠죠.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분평가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감정평가를 아버지 지분 50%에 대해서만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럼 50억 기준으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오겠죠. 지분평가를 해도 시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하셔서 감정평가 수수료도 조금 아끼시는 게 좋으시겠죠. 해당 오피스텔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아니었고 고객님이 보유한 물건과 동일면적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이전 2년간의 매매 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금액이 그렇게 고가의 오피스텔은 아니라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묻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기준시가 신고해도 되나요? 요즘은 감정평가 안 받으면 국세청이 다 감정평가한다던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일찍 증여세 신고를 해드립니다.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에요. 등기 접수한 날 바로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해요. 혹시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오더라도 증여세 신고일 이후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이 될 수 없으니까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증여세 평가기간 내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일 이후에 일어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이 하나 더 물어보셨어요. 증여를 할 때 증여세만 나오는 건 아니죠. 부동산이 이전이 되었으니까 취득세도 납부하셔야죠.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과 증여세, 신고한 기준 시가가 다른데 이게 다른 게 맞는지 이거 질문하셨어요. 증여세 부과를 위한 기준 시가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매년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고 기준시가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런 거 말하죠. 국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기초로 하는 가격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지방세라 하면 뭐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 그 지방세, 과세를 위해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부동산의 과세 표준용 금액,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경우는 세법상 용어가 다르게 쓰이기는 하지만 결국 동일한 개별 공시지가를 가리키는 걸로 모두 동일한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건물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건물에는 공시지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국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 고시가 기준시가,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자체 고시가, 시가 표준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는 결국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건물은 기준시가랑 시가 표준액이랑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워낙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좀 어르신 분들이 과도한 걱정으로 많이 불안해하셔서 이 설명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를 했다면 증여재산가의 평가가 세법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증여공제 적용이 잘 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입주권 분양권은 10억 미만이라도 감정평가 2군데 꼭 받으셔야 하고 평가기간 내에 받으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평가도 가능하니까 활용하셔서 감정평가 수수료 절약하세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증여세 신고한 이후 거래가액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증여신고는 서두르는 게 좋으시겠죠. 국세청이 수시로 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박지영 세무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